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표를 맡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성구입니다. 본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건주한 연구위원, 이은영 연구위원이 함께 작성을 했으며 제가 대표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2022년 3분기 거시경제 여건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분기 거시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 무역 적자 확대 등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대출금리, 회사채 수익률 등 주요 금리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생산자 물가는 일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작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1,400원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동안 5% 이상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내외적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8월 말에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여건에 이어서 3분기 건설시장 평가와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 건설시장은 주요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착공 면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22년 상반기 건설 투자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125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 감소했습니다. 상반기에 4.5%가 감소했다는 건 사실상 하반기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종별로는 건축에 비해서 토목이 좀 부진했고요. 주체별로는 민간에 비해서 정부 부분 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보다는 정부, 건축보다는 토목 부분의 감소가 최근 건설 투자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건설 수주, 기성, 허가 면적, 착공 면적 등 주요 지표들은 서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는 경상 금액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물량도 최근에는 숫자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건축 착공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 이와 함께 건설 기성이 줄어들고 또다시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표를 한번 보시면 건축 착공 면적 같은 경우에 2022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10% 또는 20%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22년 4분기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로 인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PF와 같은 것들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방, 대형 업체에 비해서는 중소, 중견 업체의 사업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연구원에서 건설 경기 리스크 지표라는 것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8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건설 경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세부 지표 중에서 현재 4개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4개가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최근 미분양마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분양 주택수가
5만 호를 넘어설 경우에 건설 경기의 하향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 건설 환경과 또 순환 변동상 건설 투자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건설 경기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분기 전문건설업 평가와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전문건설업은 공사비 상승, 하도급 물량 확대로 계약액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 계약액의 경우 경상금액이고 건설 공사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계약금액 자체만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또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하도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에도 전문건설업의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3분기와 유사하게 계약액 자체는 증가하겠으나 연말에 수익성 악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외감업체 영업이익률을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2021년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한 반면에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3%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계약금액 자체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자재, 노동가격 등 생산 요소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수급마저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한 최근 침수 피해로 인해서 국산 철강자재의 수급 역시 일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4분기 상황도 밝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분기 주택시장 평가와 4분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가격과 주택지수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8월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올해 2월부터 그리고 전세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해서 8월달까지 이어지고 9월달 자료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9월달도 매매, 전세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위축 상태가 유지되고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악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가격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4분기 주택시장 역시 강한 수요 위축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택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입니다. 자, 이 기준금리가 작년 7월까지 0.5%였음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큰 변화가 없는 한 올 연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최소 3.25에서 최고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한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주택시장 동향에 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건설 주택시장 이슈 4가지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최근 건설 경기 악화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와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하향 국면이 이어지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 경기 장기 침체 시기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건설 지표들이 전부 다 나쁘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수주와 허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내년에 건설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면 건설 경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면은 어쩌면 10년 전에 시장에 나타났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다시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2008년부터 악화된 건설 경기로 인해서 2013년 초반에 가면은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서 40개 이상이 구조조정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건설 경기 악화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OC 예산 감소,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25조 원 정도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 SOC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10% 이상 줄어들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에 있어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정 투입이 필요한 SOC 투자 일부를 대체한다라는 보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에 업계가 우려하는 SOC 예산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자 사업 종류를 다양화하고 사업 방식 역시 다변화해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SOC 예산 감소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체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잘 아시다시피 2년째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규모 또는 하도급 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 역시 현재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하도급 대급 조정이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법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아닌 대금 조정 협의제도라는 것이 현재 있는데, 사실상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을 통해서 여러 입법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납품대금의 인상이 아닌 향후 다시 올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를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소업계의 오랜 수건인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슈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국면 진입, 주택가격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기조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높은 금리 환경, 그리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가세한다면 주택 경기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 수급지수 순환 변동이 수축 단계로 재진입한 것을 기반으로 과거 정부 그리고 과거 주택 순환과 비교해서 향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언제쯤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2021년 11월이 정점인 것으로 분석이 됐고, 자, 향후 저점의 경우 매매 가격은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 저점은 2025년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향후 2년 내외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역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양도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매물 잠김 효과 소멸로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주택과 건설시장 동향, 그리고 이슈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